세 분 이렇게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예. 네. 제가 세 분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 보니까 얼굴 표정이 환하시고 아주 표정이 밝으셔서 우리 천안 시민들이 세 분 의원님만 보시면 기쁨이 넘쳐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기분이 좋았고요. 사실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평소에 의정 활동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 얼굴은 가끔 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얼굴 가끔 보고 있고 자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근 이미 예. 이정문 의원이 스타트를 끊어서 국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네.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이미 개최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 알고 있어서 이따가 공동 좀- 주최를 하긴 했지만 주도적으로 이정문 의원님께서 이제 주최를 해주셨고 네. 이지간 의원도 우리 천안시 인구 50만 이상의 예. 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그런 법안을 좀 이제 법안 발의를 하신 거지? 예. 예. 그래서 그 토론회도 좀 주최를 하셨고 저는 이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네네네. 토론을 개최를 하고 네. 또 같이 함께 공동 주최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우리 천안의 현안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하고 네. 행사에서도 자주 만나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새 의원님들께서 뭐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토론회 할 때 삼총사처럼 아주 손을 꼭 붙잡고 다니셔서 야, 천안의 미래가 참 밝구나.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지금 불편하신 거 아세요? 불편하십니까? 아니 초선이 자리가 가운데가 아닌데 양쪽에서- 가불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왜 세 분 이렇게 앉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우리 이재건 의원님 예. 더 힘내시라고 양쪽 날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하고요. 네. 자, 이렇게 세 분이 오셨으니까 지금 방금 문진석 의원님께서 덕담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거 진짜 덕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진석 의원님, 우리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덕담 멋지게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이재관 의원님은 초선이긴 하지만 자치행정에 대한 그 공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지금 열심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모습 정말 고맙고 또 존경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이정문 의원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정문 의원님은 성실이 그 자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4년 의정활동 같이 했지만 한 번도 빈틈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꼼꼼하게 일을 해주시는 이정문 의원 앞으로도 뭐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네. 여전히 그 성실함 잃지 않고 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트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옆에 이재건 의원님께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확 한번 풀어주시죠. 그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토론회도 공동으로 하고 행사에 가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예.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보면은 그 세 의원이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럽다는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충청이 대세다. 네. 그런 그렇죠. 충대세라고 하는 네. 포럼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거기에 가면은 사실은 제가 모든 게 낯설고 좀 서툴고 그런데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네. 늘 좀 포근하고 또 네.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보려고 예. 또 그런 동기가 충대세 됩니다. 포럼의 간사 역할을 하고 간사님이시니까 지금 충대세 포럼을 제가 약간 오늘 천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충대세 포럼을 약간 선전한 것 같은데. 충대세 하시더라도 우리 천안 쪽에 좀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리 이정문 의원님, 우리 두 의원님의 자랑, 덕담 한번 해주시죠. 예, 문진석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또 민주당의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또 맞습니다. 선출이 네, 박수 한번 되셨습니다.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우리 또 충남도당을 2년 동안 또 잘 이끌어 주실 거로 보이고요. 네. 또 아시겠지만 지금 국토위에서 우리 민주당 쪽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요즘 가장 이슈가 진행 중인 그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된 예. 그런 일을 선도적으로 하시고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예. 의정 생활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우리 이재관 의원님은 충대세 포럼 네. 이게 오늘 충대세 약자인데요. 아주 계속 충남, 나옵니다. 아주. 충남, 대전, 충청, 세종. 예. 대전, 세종의 그 한 21분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구성된 그런 포럼인데 거기에서 또 간사 역할로 네. 하면서 우리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의원님들을 또 가교 역할을 또 네. 잘 하시고 또 초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지금 열심히 또 의정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그 이재관 의원님이 아까부터 초선이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격을 낮추시는데 사실 이재관 의원님은 세종시 부시장도 하셨고 대전시 부시장도 하셨고 아유, 뭐 행정의 그 달인이 국회에 들어오셨으면 국회의원님하고 쫙 정부관님하고 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좀 절개입니다. 아 그런가요? 천안을 사랑하시고 또 천안 시민의 사랑을 받아서 또 국회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재건 의원님부터 예. 나에게 천안이란 무엇인지 나의 천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나에게 천안은 열정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몰두하게 되고 정열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가치 또 어떤 소명의식 이게 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천안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좀 더 나은 어떤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네. 근무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안은 열정이고 사랑을 듬뿍 받고 앞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문진석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보다 또 남다른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재관 의원님이나 이정문 의원님께서는 천안이 고향인 분들이잖아요. 생물학적 고향인 거죠. 저는 사실은 천안이 고향이 아닌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천안으로 왔습니다. 예. 천안에 와서 천안이 저를 품어줬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곳이 천안이다. 예. 그래서 천안은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곳이고 네. 나를 성장시키는 곳이고 예. 또 어머니 은혜를 보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될 곳 그런 곳이다 네. 천안이. 네. 그래서 천안을 위해서 정말 정치하는 동안 또 정치를 안 하더라도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천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3명인데 네. 이 아이들이 다 천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들이 정말 초등학교 때 태어난 아이도 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서 다녔기 때문에 네. 천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그 온 가족이 다 천안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천안 시민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부터 이정문 의원님께서 계속 저를 쳐다보시면서 계속 웃음을 날리시는데 우리 아무래도 이제 그 천안에 대한 사랑이 또 각별하시니까 천안 사랑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에게 천안은 뭐 한자성어로 하면 동고동락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동고동락이란 말 자체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쨌든 저도 뭐 천안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 또 지금 네. 의정 생활을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살아가고 아마 죽어서도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우리 천안의 즐거움이 곧 저의 즐거움이고 저 앞으로도 의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천안을 마음에 두고 항상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천안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근데 가장 결연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까지 거론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지역 현안 1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간략한 토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문진석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 현안
1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정문 의원께서 지금 정말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이제 우리 천안의 현안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관 의원님께서 특례시 지정 역시. 이 문제에도 네. 천안시 우리 천안의 현안입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천안은 이제 철도하고 도로 예. 인프라 구축을 지금보다 좀 더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그냥 과거에 외곽순환도로가 우리가 인구 70만 천안에 외곽순환도로가 없다는 게 너무 예. 이상한 거잖아요. 네. 원래 인구 도시공학적으로 인구 50만이면 외곽순환도로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70만이 될 때까지도 우리가 외곽순환도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 이정문 의원, 이재관 의원 저 이렇게 포함해서 예. 외곽순환도로 구축하는데 첫 번째 관심을 갖고 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총선 공약이긴 하지만 천안역, 청수역, 네. 독립기념관, 네. 그다음에 병천, 네. 오창 국가산업단지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철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GTX-C라든가 네. 1분 넘었습니까? 계속해? 1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면 두 분 그러게. 의원님 말씀이 저희한테도 어려우시니까 기회를 주셔야. 우리 저 의원님 저기 동부 스포츠 센터 이거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희 이제 지역구 현안으로서는 사실 이제 동부 스포츠센터라든가 제가 이제 총선 공약을 걸었지만 남부 스포츠센터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시민들의 문화 시설이라든가 스포츠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동부 지역은 굉장히 맞습니다. 열악했습니다. 혜택을 못 받았어요. 천안 시민으로서 제대로 문화와 스포츠 혜택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21대 국회에서 제가 동부 스포츠센터 유치하는데 국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네. 지방재정심사에서 1차 탈락을 하고 네. 두 번째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심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남부 지역 저희 이제 청량동이 새로운 지역구로 편입이 되면서 남부 지역 스포츠센터 설립도 중요한 문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성남 5공단의 파크 골프장 유치 네.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현안으로 이렇게 네. 알고 있고 제가 그 동부 지역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것이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천안을 맞습니다. 이렇게 중심 봤을 때 네. 균형적인 부분이 약해서 이 동부 스포츠 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지역에 어떤 부분에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결국은 이제 그 동부 지역 시민들은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접근성 천안 시내 중심지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제 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스포츠라든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네. 꼭 유치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에서 1차에서는 탈락이 됐죠.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그 동부 지역의 시민들, 전체 천안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면 의원님 정말 열심히 달리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천안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인 저희 세 명한테 네. 1차 지방 심사에서 좀 떨어졌으니 네. 2차에서는 좀 힘을 합쳐서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정보라든가 제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천안시 혼자서 뛰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3명 같이 뛰는 게 중요하니까. 네. 행정도 같이 발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 네. 예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좀 산에도 좀 많이 아, 네. 갔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사실 뭐 핑계긴 한데 시간이 좀 네.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산을 잘 못 가서요.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산을 오르려고는 하는데 뭐 좀 앞으로도 틈틈이 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재근 의원님은 지금 많이 저 같은 바쁘실 텐데. 경우는 네. 짬이 나면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을 좀 배우는 겸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아까부터 아니 지금 아니, 굉장히 근데, 상급인데 배우는 자세라고 그거를 하시는 할 거 때가 아니지? 네. 참 우선 땀도 나고 예. 뭐 하여튼 그 나름의 어떤 건강 관리 방법을 그걸 많이 네.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짬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예. 그 선거 과정에서도 체력도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희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생활 주변의 어떤 생활 스포츠 네. 이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전용 구장이라고 해서 생활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떤 생활 이웃에서 바로 그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선호에 맞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활 스포츠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네. 거죠. 힘내십시오. 네. 방금 전에 문지석 의원님께서 동부 스포츠 센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간에 남부 스포츠 센터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부와 남부 또 동부와 서부에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문진석 의원님이 지역구인 동부 6개면 쪽에도 지금 체육 시설이 부족하고 또 광덕 풍세라든지 쌍용동이나 청룡동 을 신방동 쪽에 그 남부 쪽에도 사실 체육 시설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그 하수 종말 처리장 부근에 예. 이제 현대화 사업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 그 수영장이 딸린 그 체육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천안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민 건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심부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스포츠 시설도 좀 낙후가 돼 있어서 좀 현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 남부 스포츠센터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청룡동 인구가 7만 다 돼가요. 네, 네, 네. 청룡 맞습니다. 단일동만. 네. 그 청룡동을 중심으로 한 원성동이라든가 이쪽에 스포츠센터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동남부 지역에 스포츠센터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제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예. 네, 왜냐하면 인구가 적고 낙후됐다고 그래서 이게 문화시설이라든가 스포츠 시설 게을리하게 되면 소홀하게 되면 예. 더 열악해져. 맞아요. 더 발전이 안 돼. 예.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가 지속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10대 젊은 세대들은 자기 스스로의 체력 관리가 필요한데 연세 드신 분들은 센터도 중요하지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지금 대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축구센터라고 하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스포츠 예, 예. 스포츠센터 그거 중요하지만 또 세대별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노인층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파크 골프장 같은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은 사실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접근 가능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 보면은 많은 학부모들이 좀 아쉬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같이 좀 저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네. 어떤 장소에보다도 어떤 그 세대 간의 수요에 맞는 네. 그런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네.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재관 의원님께서 지난 그 총선 때도 그렇고 지금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금 그거보다 먼저 그 한 단계 위를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지금 지방 소멸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이 면적으로 보면 한 11.8%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면적의 인구의 50% 이상이 또 그 GRDP의 50% 이상이 집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은 어떠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 집중도의 강도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은 그러한 수도권 집중이 자꾸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떤 그 개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지금 산업단지가 뭐 14개 산업단지가 있고 지금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게 17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물론 뭐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빠르고 좀 늦게 이렇게 되겠지만은 또 대학이 12개 대학이 지금 8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누가 봐도 그러면은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으니 좋은 일자들이 많겠구나. 그런데 결과치로 보면은 천안에서 그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과연 얼마만큼 취업하고 있느냐. 대부분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소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지역에 소비가 되고 있느냐. 오히려 상당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로 유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것이 좋은 일자리, 그 맞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일자리에 초점을 두는 어떤 그런 공약들이 앞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네. 것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 질문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천안시 순수 시민은 줄고 예. 있는 부분을 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탈 인구도 보면은 지금 현재 정체 수준이거든요. 어느 해에 보면 한 200~300명 드러났다가 그 한 200~300명 줄어들고 그러는데 심각한 건 뭐냐면은 내국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를 얘기할 땐 내국인 플러스 외국인까지 예. 해서 이제 토탈 인구로 우리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한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천안 지역도 인구 감소는 아니고 뭔가 정체된 수준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좋은 조건이구나. 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국인 인구 수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국인 인구 수가 네. 상당 부분 줄고 있다. 네. 천안 역시 인구 감소 지역이다. 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뭐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연 출생률이 얼마나 네.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0.8이니까 네.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예. 우리 교통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좋아서 천안의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나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정체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자연 출생률은 점점 감소하고 네.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천안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문지석 의원님한테 이 말씀 꼭 여쭙고 싶었는데 기업가 출신이시고 봤을 때 사실은 유능한 인력과 인재가 있어야 기업을 그렇죠. 네. 운영하는 데도 유리하고 또 좋은 기업이 있어야 또 많은 인력들이 천안에 머무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봤을 때 천안의 어떤 좋은 인력, 좋은 시장 구조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천안에도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차 뭐 원청 회사가 우리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좋은 대기업들이 있지만 그 1차 벤더라고 하잖아요. 예. 1차 벤더도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거의 뭐 원청과 거의 비슷한 예. 수준의 한 70% 80% 수준의 예.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인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에 우리 천안 출신의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네,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1차 벤더에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그 뭔가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뭐 시장뿐만 아니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예. 그 1차 밴드에 우리 청년들이 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공간도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또 이런 공간도 많이 홍보가 됐을 때 또 여기서 찾아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안 지역에 대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역과 잘 매치가 되고 서로 상상이 됐을 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뭐 이재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안 지역에는 무려 14개의 대학이 네.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예? 이 학생들이 이 우리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정주를 하려면 사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수도권이나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또 졸업한 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앞으로 또 이재관 의원님 지역구의 종축장 부지를 그렇죠. 지금 앞으로 그 개발을 할 건데 네. 진짜 그런 종축장 부지 내지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정말로 알차게 실속 있게 개발을 해서 예.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천안에 있는 그런 회사, 직장에 그런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고 또 예. 여기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네. 우리 학생들이 굳이 그렇죠.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의원님 세 분 제가 좋은 좀 이따 일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이 안 되게 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고 하는데 네. GTX-C 같은 게 이제 아주 좋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천안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천안 인근에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서울로 가서 수밖에 없다. 그러면 GTX-C로 출퇴근이 가능한 우리 천안 지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우리 천안의 좋은 인재들이 GTX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만약에 좋은 기업이 유치되려면 땅값도 쌓아야 되지만 또 좋은 인재를 쉽게 구할 수가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게 네. 하기 위해서는 GTX-C도 반드시 네. 우리가 국비 투입해서 유치해야 된다. 야, 오늘 그 세 분이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예, 말씀하시죠.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그 개념에 보면은 그 일자리 자체만이 아니라 그 정주 환경. 네. 그러니까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 욕구들이 보면은 일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 환경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은 그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정주 환경조차도 좋아야 그 지역에 머무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보면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꼭 그 어떤 국가의 차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자체의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어떤 노력들이 같이 사실은 같이 가져야 될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꼭 좋은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좋은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스포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잘 어우러져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세 분만 믿습니다. 세 분이 잘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가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저는 세 분만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정문 의원님. 네. 우리 천안이 현안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정문 의원께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현안이 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도심철도 지하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네. 노력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도심철도 지하 문제는 우리 저보다 문진석 의원님이 전문이신데 어쨌든 저도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우리 천안이 앞으로 100만 도시 천안으로 우리 충남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현재 그 도심에 있는 그런 철도가 저는 지하로 들어가야 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등이 이 사통팔달한 우리 천안이 발달하는데 원동력이 됐던 거는 사실인데 그 반면에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동쪽과 서쪽의 그 분단 문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교류 문제 또 천안역과 그 철도역 부근의 여러 가지 개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서 그 상부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도로, 또 주거공간이라든지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예. 우리 그 천안이 더 동과 서,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완전히 그 소통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문진석 의원님이 또 국토위에 네. 지금 계시거든요. 그 있는 동안에 또 저희 우리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꼭 그 부분을 야, 실현시키려고 끝까지 세 분이 같이 가시는 노력을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천안이 그 동서의 균형 발전의 예. 가장 저해 요인이 사실은 예. 철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철도 문제가 정말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길래 우리 의원님들이 또 행정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지어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철도 지하화 문제는 우리 천안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뭐 예. 서울에서도 문제고 대전에도 문제고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도시의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처음 철도가 생겼을 때는 철도의 한쪽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예. 이 철도가 그 방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철도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대안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이 바로 이제 예. 지하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네.
돈 네.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뭐 국토부에서도 제가 알기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네.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네. 어느 지역이 또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천안도 수요가 큽니다. 아시겠지만 이 동부 쪽과 서부 쪽이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철도로 인해서 많이 막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지하로 간다면 정말 우리 천안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성의 문제다. 이게 윤 대통령의 뭐 공약이기도 했었고, 뭐 특별법도 통과가 돼서 여건만 마련이 된다면 좀 퀵하게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긴 한데, 문제는 사업성에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철도 지하화하는 비용과 예, 이제 철도 부지에 뭔가 개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과의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시가 철도 부지만 도시계획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예. 철도 부지 주변 전체를 네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제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 천안시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지만이 예. 가능한 일이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저번에 토론할 때도 제가 이제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안시와 충남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예. 단순히 철도 부지뿐만이 아니고 네. 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 네. 주변 지역까지 예. 도시계획 위반을 다시 좀 계획을 해서 이게 이제 계획인 거죠. 예.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서 12월에 발표할 국토부에 좀 제출을 해달라.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토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충남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형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토부를 설득하는 역할은 제가 하겠다 이런 네. 예, 제가 얘기를 보기에는요. 했습니다. 예. 세 분이 똘똘 뭉치셨잖아요. 이재건 의원님께도 제가 또 무거운 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또 네. 그다음 어려운 질문 또 이재건 의원님 또 바짝 긴장하고 계신데. 초선이잖아요. 네. 초선도 예외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행정의 경험, 행정가로서의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행정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진행이 되는 것도 좋지만 문진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계획, 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지와 함께 포함시켜서 나간다고 하면 사업성도 되고 또 도시가 하나의 어떤 축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좋다. 저는 비전문가지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행정 전문가로서 모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해야 돼. 잘해줘. 아니 지금 현재 저는 문진석 의원님이 이미 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시도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사업성만 따지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 수익 구조를 보니까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배제가 되면은 오히려 이 사업을 굳이 왜 했느냐라고 오히려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성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나중에 이제 사업의 규모상으로 분명히 예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아니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그 예외 사업을 네. 준다 하더라도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업성에 맞는 하나의 어떤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정말 그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네.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자치단체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예. 의원님들이 한 뜻으로 좀 뭉쳐서 우리 천안 발전의 걸림돌 철도 확 걷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의원님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옆에 제가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잠시 이렇게 상의를 탈의했는데요. 또 상의를 탈의한 만큼 또 네. 더 진솔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 대신에 열기는 조금 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동네의 또 현안들 중에서도 또 가장 또
뭐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는요라고 제 말씀해 주시면 먼저 우리 이정무 의원님께서 우리 동네는요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는요, 네. 광덕 풍세 농촌 지역과 우리 신방동, 쌍용동, 불당동의 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불당동 부근에 있는 천안 아산역 인근에 R&D 집적지구가 있습니다. 예. 이 R&D 집적지구에는 현재 충남 지식센터가 입주해 있긴 하지만 아직 입주하지 못한 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채울 일이 앞으로는 숙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충남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반드시 또 그 공간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설립 근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서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에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 절차 없이 반드시 예. 이번에 R&D 집적지구에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답보상토에 있던 그 충남국제 컨벤션 센터가 7월 달에 네. 설계 실시 공모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아마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 밖에 제조기술융합센터라든지 또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도 R&D 집적지구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반드시 유치를 해서 천안의 먹거리 그리고 천안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 때 네. 국회 토론회 때 저희 그 취재 기자 가서 현장 취재도 직접 했는데 네.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삼총사 이렇게 너무 붙어 다니면 천안에서 일 다 가져온다고 뭐라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재건 의원님 그 R&D 지구가 사실 천안 아산역 그 일대의 전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이제 이정문 의원님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문진석 의원님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시고 어떤 장점이 그쪽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그 국가적으로 탐낼 만한 저는 우수한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큰 것이 우선 접근성입니다. 예.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지방에서의 접근성. 접근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천안의 자랑이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 아산 지역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5개 이상의 어떤 그런 대학들이 지금 밀집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R&D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노무현 정부 때 그 RIS 지역 혁신 협의체 즉 그 지역의 자치단체와 연구기관과 그다음에 어떤 그 산업 그러니까 그 기업체 간의 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 네. 이 R&D 집적지구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예. 저는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R&D 집적지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세 분이 함께 늘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토론회 참석하셔서 응원도 막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네.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사항인데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청의 민심이 좀 안 좋다. 네. 대통령이 대부분 우리 충청남도에 대해서 공약한 거에 대해서 거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우리 충청의 민심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치의학연구원이 네. 우리 천안에 유치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치의학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 천안이 또 이렇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치의학 유치원, 예. 치의학 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천안 유치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새 의원 포함해서 충남 전체 의원의 이제 이해관계도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천안 아산 의원들 5분하고 또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충남 우리 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치약 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네. 예전에 우리 아시겠지만 아산의 경찰병원을 설립한다고 공약을 냈다가 또 그 후에 공모 절차를 내서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또 아산이 됐지만 그 동안에 또 얼마 만에 지자체 간의 경쟁이라든지 그 대립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안이라는 지역이 일단 제일 좋은 입지 조건이 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 절차 없이 와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뭐 부산, 대구, 광주, 전북까지 이렇게 또 공모 절차를 취해서 지자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희망 고문 내진 이런 걸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모 절차 없이 지정을 해서 설립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좀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기도 하고 또 자칫하다 보면은 당초 계획했던 보다 축소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사실 경찰 그 병원 같은 경우도 병상수가 줄게 되면서 아산 지역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쫌쫌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부지의 부분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올 연말 안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공약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경남 사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어떠한 뭐 공로나 절차도 없이 바로 그냥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천안에 설치한다고 하고서 이제 와서 막 그 부분을 또 어느 곳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충청 도민들한테 좀 자존심도 좀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공모 절차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보건복지부와 면밀하게 노력을 해서 꼭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3개라도 부족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진영 발전에서 국제가 될 수 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히려 어떤 그런 낙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약간 이제 잔머리 굴린 건데요. 네, 그래서 기재부 허가 채널 BTV